안녕하세요. 여러분께서 소중하게 올려주신 댓글 중에서 사주 공부에 도움이 되는 댓글을 골라 동영상으로 설명을 드리는 댓글만 봐도 사주 공부가 됩니다. 109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 전주에도 많은 분들이 소중한 댓글 올려주셨습니다. 그 중에 사주 공부에 도움이 되는 댓글을 골라 동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어떤 댓글을 채택해서 동영상으로 만들어 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댓글입니다. 두 분께서 똑같은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똑같이 올려봤습니다. 한 분 사도치킨님께서 올려주신 댓글입니다. 임진년 정임합은 성립하지 않은가요? 궁금하네요 하고 걸쭉하고 다정스러운 충청도 사투리를 올려주셨네요. 감사하고요. 다음에 박승혜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임진년일 때 정임합을 먼저 하지 않고 병임충을 먼저 하나요? 라는 댓글을 주셨습니다. 두 분 다 합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운명 111번째 좋은 이신의 생을 마감하신 남자분 사주를 보시고 댓글을 주셨습니다. 사주를 보면서 설명드린 게 빠르겠죠? 자, 이 사주 팔자입니다. 기해년, 병자월, 정축일, 경자시에 태어나신 분 사주입니다. 일간이 정화 작은 촛불로 태어났는데 불의 내편은 병화 큰 불밖에 없어서 사주가 아주 약해졌습니다. 특히 사주에 해수, 자수 물기운이 상당하니까 이 축토도 거의 물기운에 흙탕물이 되다 보니까 물로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지가 전부 물로 된 해자축 수국으로 봐도 되겠다는 얘기죠. 거기다가 금생수까지 받으니 물기운이 대단한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불들은 상당히 위태롭죠. 그래서 일반격일 때는 큰 나무를 받으면 수생목 목생하러 좋은 운기고, 운기에서 임수가 들으면 임병충으로 해가지고 이 병화가 꺼지게 되면 종격으로 변한다, 종색격으로 변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설명이었는데 바로 임진년 때 임수가 들으면서 임병충을 하면서 종살격으로 변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질문은 이 임진년 하면서 임수가 들으면서 일관하고 정임 합목을 하지 않느냐는 질문입니다. 두 분 다. 한 분은 이렇게 합을 물어보셨고 임병충보다는 정임 합목이 우선이 아닙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자, 정하고 임진년 임수하고 합을 하게 되면 남으로 변해야 되죠. 자, 임수가 남으로 변할 이유가 있을까요? 정하고 합을 해가지고. 이 많은 내편, 물의 내편, 지지가 이 사주에서 가장 강한 홍이 물기운이죠. 임수의 내 패거리가 이렇게 많은데 구태여 내 정체성 물을 버리고 남으로 변해야 될 이유가 있냐는 얘기죠. 아니죠. 내 패거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정임 합목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정임 합목 남으로 변하려면 사주에 나무 기운이 좀 있다든가 불 기운이 좀 있어서 이 물의 기운이 상당히 쪼그라들어서 임수가 변하지 합을 해가지고 나무 기운으로 변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주에서는 이 정임합을 받아서 변해야 될 이유가 없죠. 임수인 내편 물기운이 사주에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댓글을 채택한 이유는 합을 볼 때 무조건 운에서 들어온다고 해서 배운 대로 이론대로 배운 대로 정임합이 됩니까? 라고 물어보지 마시고 항상 사주 팔자에 이 합이 되면서 다른 오행으로 변해야 될 이유, 이 예를 들어 정임 합목이다 그러면 나무가 사주에 어느 정도 있어야 물기운이 나무로 변할 이유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한 거를 잘 파악을 해주고 세력, 변해야 될 세력이 있는지 없는지, 임수의 세력이 너무 강하죠, 물기운. 그래서 나무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댓글입니다. 오인숙님께서 올려주신 댓글입니다. 안녕하세요. 합이 되려면 글자가 붙어 있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삼합의 경우 왕지가 가운데 있지 않거나 둘은 붙어 있는데 한 글자는 떨어져 있는 경우 합이 되는지 알고 싶어요. 라는 댓글 주셨습니다. 지지에 있는 삼합이나 방합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합에 대한. 자,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 삼합이 있죠. 예를 들어서 신자진 수국이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어느 한 오행이 떨어져 있더라도 성립은 됩니다. 또 왕지하고 다른 오행하고 붙어 있지 않아도 성립은 돼요. 꼭 세 개가 모두 붙어 있어야 삼합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자,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삼합이 있더라도 예를 들어 신자진,
또는 해묘미, 목국이죠. 요런 삼합이 있더라도 이 국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사주 형국을 봐서 잘 봐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떨어져 있다 붙어 있다가 문제가 아니라 사주 형국에서 이 삼합을 이룬 국이 그렇게 이루어지는지를 봐야 된다는 얘기죠. 설명을 드릴게요. 사주를 보면서. 자, 예를 들어서 이 사주가 인호술 화국이 보이네요. 인호술 불이죠. 이게 화국으로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를 봐야 된다는 얘기죠. 즉 합이 이루어진지 안 이루어지는지, 합을 하더라도 몇 퍼센트나 불기운이 일어나는지를 봐야 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오행이 떨어져 있다 붙어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이 인호술의 합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불이 상당히 강해진 사주가 돼요. 근데 이 불기운으로 삼합이 이루어진지를 봐야 된다는 얘기죠. 보면은 일간이 병화 큰 불이에요. 근데 사주에 물기운이 상당합니다. 월간 시간에 큰 물, 호수같이 큰 물이 있고 금생수까지 받고 있네요. 그러면 이 오화도 물이 쏟아지면서 거의 꺼져가죠. 그 다음에 인병축으로 이 불도 소멸해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 병화, 일간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병화하고 인목이 있는데 인목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오화는 꺼져버리고 그러니 불기운이 상당히 약해졌어요. 그러면은 이 물이 쏟아지다 보면 인목 안에 있는 병화도 힘을 잃어버리고, 이 술토는 어떤가요? 술토 안에 정화가 상당히 일어나야 되는데 물이 스며들어서 정화 꺼지고 진술충으로 하다 보면 붕충으로 흙기운이 강해지다 보니까 이 술토는 불로 변하지 않고 흙으로 남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주는 사주의 물기운이 너무 강하고 냉하다는 얘기예요. 5월에 태어났지만, 여름에 태어났지만, 그러니 이 화구는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사주는 인호술 화국이 삼합이 있지만은 화국이 일어나지가 않는다. 너무 냉하고 물기운 때문에 불기운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다른 사주 하나 보자고요. 똑같이 인호술 순서도 바뀌었지만 화국이 있어요. 이 사주는 어떤가 보자고요. 사주에 불기운이 좀 있어야 불기운이 상당히 살아나겠죠. 병화, 일간이 병하면서 사화, 큰 불, 작은 불까지 합쳐졌네요. 그리고 나무에 목생화까지 받으니 상당히 불기운이 강해졌네요. 이 개수는 증발해서 사라져버리고 경금은 녹고 있고, 이 술토는 어떤가요? 술토는 이 돌덩이가 됐죠. 불하고 한 통속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없네요. 그러니 사주에는 불기운이 너무 강하다는 얘기죠. 이럴 때 인호술 화국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100%로. 그러니 이 술토도 불, 오화도 원래 불이고 인목도 인목 안에 병화가 상당히 기세를 발휘하니까 이 나무도 불로 봐줘가지고 불바다 사주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합을 볼 때는 반드시 이렇게 사주 형국을 봐가지고 그 삼합이나 방합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봐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댓글입니다. 썸머케이님께서 올려주신 댓글입니다. 첫 번째, 신야간 일간인 간목에게 희신운이 수운이 아닌 이유를 알고 싶네요. 굳이 희신운이 금운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금생수 수생목으로 이어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무술년에 토생금이 먼저 일어나지 않고 토국수가 먼저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토생금, 금생수 궁금합니다. 자, 이런 댓글 주셨는데요. 실전 125, 2018년 남편과 사별하신 여자분 사주를 보시고 댓글 주셨습니다. 사주를 보면서 설명드리기에 빠르겠죠? 자, 이 사주 팔자인데요. 임술년, 기우월, 갑오일, 경호시에 태어나신 분 사주입니다. 자, 이 사주 형국을 잠깐 설명해 드리면은 간목의 내편은 임수 하나뿐이네요. 그리고 전부 상대편. 그 중에서도 일간의 각경충한 간목이 창작으로 변해서 작은 벌 오화에 던져주니까 불기운이 너무 강해지면서 쇠가 녹아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주가 약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임수가 용신이고 희신은 쇠라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질문이 뭐냐면은 먼저 약한 사주, 간목이 약하기 때문에 왜 희신이 쇠가 돼야 되는지, 물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얘기죠. 수생목으로 해서 나무가 힘이 받으니까 좋지 않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쇠가 되지 않고 물이 돼야 되는 이유. 자, 물이 그냥 들어오면 어떤가요? 해수나 임수가 그냥 들어오면은 이 흙이, 술토가 지금 이 임수를 막고 있어서 용신이 상당히 힘을 잃었다는 얘기죠. 온에서 물이 들어오더라도 이 흙이
토국수를 막아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물을 많이 먹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 사주에서 불기운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불하고 또 물하고 전쟁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 물이 직접 들어오게 되면은 이렇게 시끄러운 운이 돼요. 막혀버리고 불하고 전쟁을 하고. 그러나 쇠가 들어오면, 큰 쇠가 들어오면 이 물이 지금 임수를 막고 있잖아요. 쇠가 들어오면 토생금 금생수로 이어지면서 수생목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지금 흙이 물을 막고 있는 것을 쇠가 들어오면서 통과시켜주면서 토생금 금생수로 물을 갖다 도와준다는 얘기예요. 흙과 물의 전쟁도 통과를 시켜주고, 그러니 자연스럽게 물기운이 살아나면서 준다는 얘기죠. 물이 그냥 들어오면 불하고 싸우고 흙하고 막히게 되지만 쇠는 통과는 엎불어서 상당히 좋은 그런 운기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가신지 모르겠네요. 이 술토가 임수를 현재 사주에서 막고 있는데 쇠가 들어오게 되면은 토생금 금생수로 물이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일간에게 자연스럽게 쇠가 들어오면서 통관이 되면서 물기운이 살아나면서 일간에게 힘을 준다는 거 이해 가시죠? 다음에 무술년이었어요. 무술년이면은 흙이 사주에 들어오면 토생금부터 하지 않느냐? 맞습니다. 토생금을 합니다. 흙이 들어오면. 그런데 무술년이 물을 막는다느니 무슨 얘기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자, 무술년에 흙이 어떤 흙인가요? 천간도 상당히 광활한 흙이죠. 술토도 역시 광활한 흙. 이 흙이 무대기로 들어오면서 토생금을 하면서 남는 흙이 남아버려요. 이 흙이 뭉탱이 같은 흙이다 보니까 이 경금을 생하고도 남는 흙이 이 물을 막아버린다는 얘기예요. 토국수로. 이게 무술년이 아니고 병술년이라든가 이런 흙이면은 토생금 하면서 이 임수를 막지 않았을 텐데, 무술년은 천간지지로 전부 크다는 흙이에요. 그러니 토생금을 하고 남는 흙이 임수를 막아버리기 때문에 이 임수가 사라져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주에서는 큰 흙이 토생금하고 남는 흙이 막아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토국수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흙이 들으면 토생금이 우선인데 하고도 남아요. 이 흙이면 무술이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흙이기 때문에. 그래서 토국수가 된다는 거 아셨죠? 자, 이렇게 이 전주에 올라온 댓글 중에서 3가지를 골라 동영상으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소중한 많은 댓글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